진행한 목포대 의과대학 연구 용역 결과 경제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 유발 효과가 2조 원이 넘을 정도인데 전남 지역 의과대학 설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해 시민들이 안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시신 40여 구가 발견됐습니다. 5.18과의 관련성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래 친구를 집단 폭행하면서 숨지게 한 10대들에게 징역 20년 등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장난이 아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전라남도는 전국 16개 시도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남에서는 의과대학 설립을 꾸준히 요청해 왔는데 최근 교육부의 연구 용역에서 목포 의대 설립에 대한 경제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준수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전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전라남도.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암,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결핵 환자 발생률도 전국 평균보다 25%나 높을 정도로 감염병에도 취약합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급 의료기관은 전남 지역에 없습니다. 전라남도 지역에서 입원한 이 지역 친화도를 보면 70%로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이 얘기는 전남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대도시나 서울 등 인근 수도권으로 나간다는 얘기겠죠. 실제로 인구 10,000명당 의사 수는 전남이 15.9명으로 서울의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반면에 인구 1,000명당 입원 환자 수는 330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80명 가까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진행한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목포의대와 함께 생기는 부속병원의 비용 대비 편익, 이른바 BC가 1.70으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준인 1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직간접 고용 효과는 22,000명, 생산 유발 효과는 2조 3천억 원으로 의료 인력은 물론 경제성까지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과대학의 설치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상급 병원이 한 곳도 없단 말이에요. 의료 취약 지구에 그것과 연계된 대학병원이 동시에 12년 동안 의대 정원 확대가 막히면서 의대 설립 추진이 진척을 보이지 못했지만 이번 연구 용역이 의료 취약 지역인 전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대한신당이 다음 달 중앙당 창당 대회를 열고 총선에 나섭니다. 대한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중앙당 창당 대회 일정을 1월 12일로 확정했고 이에 앞서 전남도당은 1월 4일 창당 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신당에는 현재 박지원 의원과 윤영일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광주 옛 교도소를 인권 교류 시설 등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인 솔로몬파크 조성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신원 미상의 유골 40여 구가 발견돼 5.18과의 관련성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5.18 직후 계엄군에 의해 시민들의 시신이 안매장된 곳 중 유력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신군부의 안매장 가능성과 의혹, 그리고 이에 대한 조사가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유승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골 40여 구가 5.18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인들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교도소에서 발굴됐다는 점입니다. 교도소 측이 묵인하거나 용인하지 않는다면 매장 자체가 불가능해 5.18 전후에 신군부가 시신을 묻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매장 형태가 비정상적인 데다 다른 무연 분묘와 달리 발굴된 40여 구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옛 교도소는 5.18 직후인 1980년 6월 초에 교도소 주변에서 계엄군이 감매장한 시신 8구가 발견됐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안매장 제보와 신고가 이어졌던 곳입니다. 5.18 단체들은 행불자의 시신일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속단은 이르다는 반응입니다. 2000년 이후 모두 11차례에 걸쳐 안매장 발굴 조사를 벌였지만 단 한 차례도 행불자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5.18 이후 행불자 신청 건수는 모두 448건. 이 가운데 82명만 인정을 받았고 뒤늦게 6명만 시신이 확인됐습니다. 최소 76명의 행불자와 이보다 훨씬 많은 희생자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여전한 가운데 40여 구의 유골이 5.18 행불자가 맞는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또래에게 물고문을 하고 집단 폭행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광주광역시의 한 원룸에서 10대 4명이 또래를 집단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4명 가운데 법원은 19살인 A군과 B군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함께한 18살 C군과 D군에게는 각각 소년법상 최대 형량인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무기징역 등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2달 가까이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식사 통제에 물고문까지 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빼앗거나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인간성에 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어 장기간 사회화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군 등은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돈을 빼앗은 사실을 자랑하듯 노랫말을 만들어 부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숨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해왔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신안군이 이세돌 구단의 은퇴를 기념하기 위한 이세돌 대 AI 한돌 대국을 오는 21일 신안 증도에서 개최합니다. 신안군은 이세돌 구단이 고향인 신안군에서 마지막 대국을 치르면서 신안군이 바둑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세돌은 AI 한돌과 2차례 경기를 펼친 결과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대전에서 전해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노인 인구가 늘면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대책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도 노인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노인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충남 지역 지자체들의 색다른 시도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노인 유동 인구가 많은 부여의 한 도로입니다. 뒷짐을 진 어르신 한 분이 왕복 4차선 도로를 가로지릅니다. 힘든 게 오늘 짐장 오고 와서 힘들으니까 허리가 막 휘들거리고 아파서.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50%에서 지난해 56%로 3년 연속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자가 많은 시군마다 이색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횡단보도 인근에 설치된 이 의자는 평상시엔 접혀 있어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데요. 필요시 이렇게 펼쳐서 신호가 바뀔 때까지 걸터 앉을 수 있습니다. 공주시가 보행자들이 신호를 기다리기 힘들어 무단 횡단하지 않도록 지난달 도심 곳곳에 설치한 장수 의자입니다. 아이고 나 아주 힘들으니까 나는 허리 아파서 허리를 못 듣는데 이런 거 있어서 좋아. 부여구는 지난달 노인 이용객이 많은 버스 정류장 근처에 버스 기다림배를 설치했습니다. 노인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쫓아오기에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가까운데 저쪽 반대편에서도 배를 누르면은 저 보고 표시가 들어와요. 여기서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지난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 곳은 주로 병원과 시장, 대중교통시설 주변입니다. 그중에서도 행정안전부가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서 노인 교통사고 다발 지역으로 지목한 곳은 모두 38곳. 지역의 다양한 정책들이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목포 한국병원 김방남 봉사단장과 단원들이 100만 원, 목포 제1정보중학교 3학년 일반 학생들이 30만 원, 강진군 강진읍 노인복지회관 31만 3천 원, 평동마을 주민 30만 원, 장전마을 주민 20만 원, 도원마을 주민 18만 원, 부춘, 춘곡, 호산마을 주민들이 각각 17만 원, 송정마을 주민들이 16만 원, 덕동 보전마을 주민들이 각각 15만 원, 항림마을 주민 14만 원, 월정마을 주민 12만 원, 평동 여자경로당에서 10만 원, 평동 남자경로당에서 10만 원, 항림마을 경로당 5만 원, 강진 한들농협 작천지점과 작천면 군자마을에서 익명으로 각각 20만 원, 토동마을 주민 13만 원, 토동 합평, 행정, 야동, 척동마을 경로당에서 각각 10만 원, 죽현마을 문병숙시, 남자 의용소방대, 농업경영위회, 작정식단 기정학씨가 각각 10만 원,
영암군 영암읍 춘향 1, 2 주민들이 80만 원, 새마을 협의회장 김진호 씨 10만 원, 서호면 엄길마을 주민 24만 9천 원, 몽해마을 주민 11만 2천 원, 게이트볼 회원 10만 원, 영모종 산소마을 주민들이 8만 9천 원, 학산면 도천마을 주민 49만 8천 원, 상사마을 주민 10만 8천 원, 상사마을 김경희 씨 10만 원, 지소마을 주민 9만 5천 원, 부곡마을 주민 5만 2,500원, 미안면 미중마을 주민 22만 원, 채지 3리 주민 16만 4천 원, 두억 3리 주민 11만 6천 원, 채지 6리 주민 11만 2천 원, 서영암 농협 여성산업회에서 10만 원, 해남군 옥천면 서원마을 주민 34만 9천 원, 월평마을 주민 34만 원, 신중마을 주민 22만 5천 원, 이목 내동마을 주민들이 각각 13만 8천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신안군의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송변전 설비가 구축됩니다. 전라남도와 신안군 그리고 한국전력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11조 원을 들여 신안군의 1.5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와 3기가와트 규모의 송변전 설비를 구축하기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은 해상풍력 사업 개발과 송변전 설비 구축을 총괄하고 전라남도와 신원군은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과 부지 확보에 협조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